자, 가끔 살펴보는 치매 관련주들입니다. 피플바이오를 비롯해서 퓨처캠, 앞타머사이언스, 또 HLB 그룹도 살펴볼 때 HLB 제약도 살펴보긴 하는데 HLB 제약도 치매 관련주로 연결이 잘 돼 있습니다. 몇 가지 이슈라고 잠깐 볼 건데 사실 요즘 시장이 많이 안 좋죠. 특히 제약바이오주의 흐름이 원체 안 좋기 때문에 그에 맞물려서 이 피플바이오라든가 퓨처캠, 앞타머사이언스 등 크게 밀렸다가 특히 이 중에서는 앞타머사이언스가 제일 강하죠. 앞타머 기술이 K 앞타머 해가지고 기술력이 엄청 좋은 걸로 인정받고 있음으로 인해서 현대차가 올라가고 있는데 제법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토마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 있고 퓨처캠 피플바이오까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이슈를 보면 이 치매 초기 진단 중요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자, 데일리 메디의 기사고요. 치매 초기 진단이 중요하다는 이제 이슈들이 자꾸 나오고 바이오 업계 키트 개발 경쟁이 붙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EDGC가 있는데, EDGC가 이제 치매 치료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및 대사체 분석 기반 뇌질환 관련 균주 물질 분류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치료 물질 개발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단디바이오 사이언스인데, 단디바이오가 넥스사이언스가 연결되어 있죠. 넥스사이언스 볼 때 잘 보고 있고, 피플바이오가 현재 치매 초기 진단 키트를 넘어 조기 검진 대중화 시대를 개척하고 있다고 하죠. 얼마 전에도 영상 찍을 때 알려드렸는데 KMI 한국의학연구소는 현재 서울 세계소를 비롯해 수원,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7곳의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벤처가 이 암 조기 진단 키트에 대해 속도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좀 앞타머 사이언스와 관련한 얘기가 있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앞타머 사이언스의 관계자는 국내에 공급되고 있는 폐암 조기 진단 키트는 올해 매출로 연결되기 어렵지만 내년 하반기에 매출 발생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고 아시아 지역 수출을 위해 중국과 싱가포르에서 임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일단 치매 치료제가 FDA 승인이 나긴 했는데 크게 아직은 매출량에 받쳐주지 않고 있고 일단은 국내에서도 치매 치료제 개발이 새 바람이 불고 있다는 자 뉴스 안에 이 출처입니다. 약물 전달 기술 경쟁에서 조금 많이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는 이런 상황이죠. 이 예전에 바이오젠과 에자이가 개발한 신의 아두카노밥이 이 FDA에 이제 이 승인을 받긴 했는데 약간 많이 축소가 됐어요. 이 사용 범위가. 그러면서 치매 치료제에 대한 새로운 장도 열었긴 했지만 역시나 한계가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죠. 앞타머 사이언스의 경우에 이 치매 뇌 투과율이 있어요. 보통 뇌에 효과적으로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투과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타마 사이언스 경우 7%까지 투과가 가능한 전달체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ABL 바이오와 셀리버리도 갖고 있는데 옐리버 ABL 바이오와 셀리버리는 약 4% 수준, 앞타머 사이언스 경우 7%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뇌질환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앞타머 사이언스이기도 합니다. 이 치매는 이 국가의 큰 이 대세 정책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 전 세계가 가장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이 질병이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이 치매 진단 키트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피플바이오의 기술력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피 한 방울로 진단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좀 처음 있는 이런 기술력이라고 그러죠. 물론 요새 제약바이오주가 9월, 10월 이게 크게 밀리면서 8월 달부터 크게 밀렸는데 특히 이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가 이 차트 분석을 할 때 물론 모든 차트대로 움직이진 않지만 장기적인 추세를 유지해주는 5개선 이탈할 때가 사실 가장 위험하고 이 자리 이탈했기 때문에 이렇게 8월, 9월, 10월 달까지 크게 무너졌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안 그래도 시장이 조금 불안한 상황 속에서 제약바이오주 중심의 이 외국인들 매도세가 강했기 때문에 특히 피플바이오도 회사의 펀더멘털이나 이런 것보다는 역시 주식은 수급에 기인하는 면이 많아서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 이 최저점이 얼마를 찍었냐면 14,000원대? 14,750원대를 찍었는데 더 이상 밀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중기적인 추세 턴 보통 보면 모두선을 회복해 줄 때가 중기 추세 턴으로 보는데 이번 주에 회복해 주고 있죠. 물론 목요일하고 금요일이 꽤 중요해서 이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오두선만 잘 안 챙겨주고 다음 주부터 오두선만 깨지 않으면 이렇게 20주선까지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피플바이오 상황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은 게 사실이고 원체 많이 밀렸죠 그동안.
자, 꽤 오랫동안 이제 지금 우하향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추세 턴이 될 때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주식이 어디까지 끝도 오르지만은 않고 또 어디까지 끝도 떨어지진 않죠. 물론 이제 아주 안 좋은 회사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상장폐지나 이런 게 이렇게 될 회사들이 아니면 어느 정도 떨어졌다가 조정받고 올라가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주식은 분할로 꾸준히 모아간다거나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꾸준히 분산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데 꽤 오랫동안 우하향의 길 걸었습니다. 자, 근데 이날을 기준으로 보면 이때가 21년도 7월 달인데 이날 이후로 단 한 번도 5일선이 20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생긴 적이 없죠. 근데 10월 21일 기준으로 드디어 피플바이오가 생겼습니다. 자, 생겼기 때문에 물론 쭉 날아갈 수도 있지만 갔다가 5일선, 21선이 자리를 잡는 과정에 21선까지는 잘 한번 밀릴 수 있어요. 그럼 이때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깨면 바로 손절. 이런 자리들은 주봉에서 보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주봉에서 5주선 근처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물론 재료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이 기술적인 분석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꼭 같이 체크해야 되고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 말일에도 5주선의 가격인 17,400원대를 이탈하지 않은 선상에서 보면 충분히 반등의 여지나 치매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HLB 제약은 제가 HLB 그룹주 살펴볼 때마다 매일 살펴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밑에서 10배 올라갔다 떨어진 종목이기 때문에 심하게 밀리면 20개월 선까지 밀릴 수 있고 이 자리까지 깨게 되면 추세가 깨지니까 20개월 선을 기준으로 잘 대응하는 것도 좋고 또 베트남의 나노젠 나노코박스라든가 HLB 그룹주들의 전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치매 관련주도 잘 연결이 돼 있긴 해도 역시나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부담감,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기준으로 잘 대응해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 보고 정 추가로 매수하거나 다시 들어가고 싶다면 역시나 20개월 선을 기준으로 얼마나 잘 돌아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개월 선의 가격이 13,800원대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꼼꼼히 챙겨보실 필요가 있고 이번 달 종가상이 변곡점 위에 올려놓으면 돌아나갈 수 있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량 없이 밀리긴 하는데 원체 많이 올라왔죠. 반드시 20개월 선 지지역으로 꼭 체크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자, 앞타머 사이언스 치매 치료제로도 잘 연결되어 있고 K 앞타머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폐암 쪽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암 진단 키트로도 잘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일봉에서 꽤 잘 올라왔어요. 이날 10월 13일을 기준으로 이날도 고점이 8%대 그러고 며칠 뒤에 다시 12%, 며칠 뒤에 다시 22%꽤 많이 올라왔죠. 급하게 한 거의 일주일 동안 쭉 올라왔기 때문에 이 서침 새로 생긴 선이 241선인데 이 선을 기준으로 맞고 떨어지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항상 21선 근처를 찍고 돌아나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21선의 가격이 18,900원, 19,000원대이기 때문에 지금 쫓아가 들어가 사기에는 물론 이제 하루 단기 단타 잘 하시는 분들이야 상관이 없지만 5일선을 깨놓고 조정이 들어오면 11선, 21선까지도 깊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대응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쫓아가거나 높이 사지 않는 게 중요하고 월봉에서 이번 달 종가상 5개월선 위에 올려놓을 수 있으면 5개월선에서 기준 잡고 매수하시면 되고 깨면 바로 손절 깨지 않으면 추세를 틀어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일단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주선 회복해주고 20선 돌파 못해주고 있죠. 사실 20주선이라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주식은 조정받을 때 20주선, 20개월선 이런 걸 깨게 되면 이렇게 세게 조정이 와요. 하지만 거꾸로 20주선 돌파 안착을 잘 해주면 잘 돌아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 항상 주봉이 꽤 중요한 추세를 결정짓는데 주봉에서 20선 돌파를 확인하고 못해주면 다시 5주선이 따라 올라가서 만날 수 있는 이런 자리들에서 매수하는 게 그나마 조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퓨처캠도 이 치매치료제 관련주로 잘 연결이 되어 있죠. 월봉에서 보면 사실 이 친구도 아슬아슬해요. 5천원짜리가 꽤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두 번째 전고점 맞았죠. 두 번째 고점이 두 번을 못 들었고 예전까지 최고점이 세 번째 왔다 갔기 때문에 위험하긴 한데 역시나 추세를 유지해주는 5개월선을 깨게 되면 20개월선까지 밀릴 수 있고 20개월선 근처에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이 치매 진단 키트 새롭게 수정하는 EDGC를 보면 이 월봉의 추세인데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월봉에서 봤을 때 추세가 엄연히 봐도 하향이기 때문에 사실 떨어지긴 많이 떨어졌어요. 따라서 이번 달 저점을 기준으로 이번 달 저점을 깨면 매도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긴 한데 아직은 추세가 돌아서려면 많은 길을 가야 하죠. 자, 이렇게 가격 조정이 왔으면 기간 조정이 와야 되고 돌아나가는 자리가 필요한데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EDGC 주봉 같은 경우를 보면 자 5주선 돌파 안착을 해주면 추세 턴이 이루어지는데 아직은 옆으로 가고 빼지 못하고 있죠. 만약에 이번 주 종가상
5수선 위에 올려놓고 다음 주에 깨지만 않으면 추세는 돌아서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월봉에서 본 꽤 오랫동안 밀렸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떨어져서 약간 싼 맛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좀 저렴한 가격대긴 한데 확실히 추세가 원체 이 밑으로 밀려 있기 때문에 약간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보고, 자, 일봉에서는 아까 피플바이오처럼 이 21선을 돌파, 그리고 안착해주는 이 골든크로스 같은 게 생겨야 되는데 며칠 더 지켜보고 이 돌아나가는 걸 확인해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21선 맞고도 이렇게 떨어지니까 조심해야 돼요. 항상 이런 친구들 매수할 때는 분산 분할,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나 마찬가지지만 일단 분산으로 모아서 투자하신다고 생각하고 저점들을 깨면은 손절할 각오를 하고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죠. 항상 주식은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니면 이 자리를 과연 돌파할지 우리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분할로 투자하고 분산 투자하고 이렇게 나눠 놓는 게 리스크에 아마 대응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